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손이 좀 시렵네요. 겨울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입에 발린 말은 좀 이제 지양하고요. 그냥 합시다. 그냥 힘들어도 서로 같이 조금씩 앞서거니 뒤서거니 옆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내신 대비해서 문학작품 중에 가사 중에서 유명한 규원가를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규원가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또 간단하게 이제 말하고 가겠습니다. 규원가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얘의 갈래가 가사라는 장르라는 것입니다. 갈래나 장르나 같은 말이죠. 가사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사음보 글자 수는 3, 4조의 음수율이 있고 길다 연속체 좀 이제 장편이죠. 길죠. 이게 한 행, 두 행, 1, 2, 3행 쭉 이어지잖아요. 파란색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연속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 측면에서 조선 전기의 허난설원 양반이거든요. 근데 양반인데 부녀자 여성이 창작을 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에 창작이 된 주로 정철이 쓴 거죠. 남성이 있었다면 실제로 여성화자다. 여성이 있었고 양반 부여자로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한 표현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구절들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풀이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을 통해서 양반 사례부의 아녀자로서 부인네의 심성은 무엇인가, 정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텍스트는 여러분들 내신 대비하는 교재에 묶어놓은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따로 이제 프린트 해놓은 거야. 이거 참고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쌤 카페는 아니고 카페에 별난 언어 별난 논술의 카페에 가입하고 규원가 이따 공부하기 전 노항사 검색해 보면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그대로 이제 쌤이 이제 해와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설명이 가장 이제 자세하고 또 이제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쌤이 이 프린트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가입해서 자료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기본적으로 갈래상의 특징을 좀 이제 설명을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상으로 조선시대 전기의 양반과 부녀자의 어떤 남편에 대한 정서, 자신의 어떤 신세한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섬세하고 세련된 표현으로 되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허난설원 같은 경우는 한시로 굉장히 이제 유명해요. 한시를 굉장히 잘 지어가지고 중국의 사신에게도 이제 영향을 줄 정도로 한시 잘 지어서 어떤 좀 이제 불운했다고 해요. 남편 지금과 달리 능력 있는 여성들이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능력이 충분한데도 여성이기 때문에 출세를 하지 못한, 제대로 피지 못한 그런 불운한 삶을 살고 실제로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랬다고 하죠. 그 내용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구절구절에 대한 풀이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어이 다 늙거니 소년 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야 서른 말쌈 하자니 목이 맨다. 여러분들 프린터는 쭉 이어져 있지만 쌤은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행별로 끊어 놓은 거예요. 뭐 차이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풀이가 있고 내용 정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휘가 잘 부족하기 때문에 어휘부터 식구풀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읽고 먼저 식구풀이부터 보겠습니다. 젊었더니라는 말은 젊었었는데 하마라는 말은 어찌 늙어니는 늙었는가. 소년 행락 소년이 꼭 이제 그 여성이긴 하지만 소녀라고 하지 않고 소년으로 해도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젊어서 어렸을 적에 즐겁게 놀던 일러도는 이르다 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말을 한다 하여도 말해봐야 서른이란 말은 30이 아니고 서러운 말삼은 말씀, 사연, 하소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어에 대한 어휘에 대한 기본 학습이 돼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작품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반드시 어휘부터 먼저 보고 다시 본문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아셨죠? 처음 할 때 제대로 잘 해야 나중에 두고두고 편한 겁니다. 엊그제 젊었다. 내가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늙었다. 시간이 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소년 행락 젊었을 때 즐겁게 지내던 일. 어렸을 때는 시집가기 전이니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대로 잘 살았다고 하죠. 생각하니 말해봐야 소용없다. 속절없다. 소용없다. 헛되구나. 소용없다.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늙어서 서러운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너무 서러워서 목이 맨다. 그래서 이제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서럽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서럽다. 현재 지금 서럽다라는 거죠. 정서가. 그러면 우리는 왜 서럽지? 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면 어떨까? 좋겠죠. 왜 서럽지? 누구나 젊은 시절 생각하면 지금 좀 그렇긴 하겠지만 과거가 좀 좋았긴 했겠지만 굳이 지금 서럽다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서럽다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현재 상황이 지금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 보다. 현재 상황이 좀 부정적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고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서러운 회포, 마음속에 품은 어떤 그런 정서죠? 적는 감회, 어떤 정서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부생 모육 신고하야 이내 몸 길러내제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 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이요 올하의 연분으로 장한 유협 경박자랄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에 용심하기 살얼음 디딘 안다 해가지고 보면 사업 하나 둘 셋 넷 사음법 글자 수는 사, 삼, 사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선 전기의 가사 스타일입니다. 이따가 배우게 될 누항사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의 변격가사를 상징하죠.
자, 혹시 어휘부터 볼까요? 부생모육.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부모님이 날 이제 기르셨다. 신고하여. 매울 신자죠. 신라면 할 때 그 신입니다. 몹시 고생했다. 즉 정성스럽게 나를 키우셨다. 공후배필. 그러니까 여자의 일생은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과 후와 같은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가 공후배필이고, 군자호구. 군자라는 말은 이제 선비, 훌륭한 남자, 훌륭한 선비의 좋은 아내, 좋은 짝이라는 소리죠. 원업, 이 원자가 원망할 원자. 그래서 원한 맺힌 업보. 월하, 이 월하는 이제 고사인데 부부의 연분을 맺어준다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장안유협, 장안이다라는 말은 이제 시내 한복판, 서울거리에서 이름난 호탕한 풍류객. 이건 좀 부정적으로 건달, 깡패 이런 사람. 경박자, 가벼울 경자야. 가볍고 얇은 사람. 경범망동, 나대는 사람, 가벼운 사람. 남편감으로서 최악을 고르는 거지. 공후배필이나 군자호구가 아니라 장안유협 경박자를 남편으로 만났던 거야. 그러니까 좀 슬픈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꿈같이 만났다. 꿈같이, 꿈처럼. 당시 시집을 막 간 그 당시죠. 용심하기, 마음을 쓰는 거야. 그래서 쓸 용자, 마음 심자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을 쓰기. 그러니까 시집을 가서는 이제 조심조심 하잖아. 눈 멀어 3년, 귀 먹어 3년, 말 못해 3년, 그렇게 이제 십자리를 한다고 하잖아. 다시 보겠습니다. 부생모육 신고하여 이내 몸 길러냈지. 부모님이 날 낳아서 고생스럽게 나를 길러내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이 있을 거 아니야. 공후배필, 공과 후 같은 높은 벼슬아치의 작은 아내는 못 바라도, 최고의 사위감 못 바라도 적어도 최소한도로 좋은 선비의 그 아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전생의 원수인지, 여기 보면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인지 삼생이다. 삼생은 이제 저승, 현생, 예생. 예. 내 전 인생의 나쁜 업보 때문인지 월하의 연분으로, 이제 부부의 연분, 부부가 된 거니까. 그래서 부부의 인연으로 해서 윤회사상이라는 말 체크해 주고요. 인연으로 장안의 경박자를 꿈같이 만났다. 꿈같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믿기 힘들 정도라는 뜻인 거야. 만났어. 결혼했다는 얘기지.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이라는 얘기예요. 결혼한 당시에,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하는 거지. 남편을 시중 들면서 조심조심 했지. 마치 살 얼음 디디는 듯 했다. 직유법이에요, 직유법. 가치라 다 직유법이야. 살 얼음 디디는 듯 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혼을 운명으로 여겼어요, 운명. 월화 연분이니까 운명론적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명론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십자리를 견뎠다. 그래서 당시 여성의 위상을, 처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썩 그렇게 남성에 비해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남존 여빈이 이런 것들, 여성 위상이 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회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지금 굉장히 불행한데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사 두 번째 봅시다. 3528 겨우 지나 천년여질 절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 가약하였더니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 하야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푹 지나듯 설빈화한 어대 두고 면목 가증 되거구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이미 날 괴일소냐. 스스로 참견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그래요. 봅시다. 3528은 3515, 28이 16. 3515, 28이 16이라 여러분들은 아니죠? 보통 이 즈음에 이제 시를 많이 갔었죠 옛날에는. 겨우 지나 천년여질 천년 하늘이 만들어준 자연스럽게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니 백년기약 부부가 이제 평생 같이 지낸다 이제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연광 해연자 빛광자죠. 빛이 지나간다는 거니까 해별로 지나간다는 거니까 세월이 훌훌 하고 빨리 지나가고 조물주 운명 사고가 나온 거예요. 다시하야 만을 따 시기할 시자 많이 시기해서 배우리 이제 그 여인네가 이제 옷감을 짤 때 쓰는 도구예요. 물레 같은데 이제 배틀 그거에서 하는 게 배우리고요. 북 언니 그 나무통 해가지고 슉슉 집어넣고 뭐 씨실 날실 그렇게 싸가지고 옷감을 짜는 거죠. 나무통 설빈화안 고운 머리채와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다. 이제 젊었을 때의 예쁜 얼굴. 젊은 시절의 예쁜 얼굴이고요. 지금은 면목 가증됐어요. 모습이 참 밉다, 얄밉다. 그래서 지금 이건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 화자의 모습을 화자가 생각할 때 난 지금 못생겨졌다. 면목 가증됐다. 괴일소냐. 게다가 사랑하다라는 거니까 괴일소냐. 사랑할 것인가? 서리법이 있고요. 법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참괴 부끄러이 여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보시면 3528 겨우 지나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타고난 아름다움이 저절로 이제 나타나니 이 얼굴은 이제 면상만이 아니라 몸 전체 이 태도 좀 정숙했겠지. 배운 대로 정숙하고 100년 계약하였더니 결혼을 이제 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고 근데 조물주가 시기가 많아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운명론적 태도 다시하야 봄바람 가을물이 시간이죠. 시간 봄하고 가을 봄 계절이 흘러가는 것이 마치 배우리가 북 지나가듯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직유법인데 세월이 빨리 지나가다 소리입니다. 북 지나가듯 설빈화한 어디 두고 젊은 시절에 예뻤던 얼굴은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다 변해버리죠. 세월이 지날수록 면가정 되었구나. 아주 못생기게 되었구나. 내 얼굴, 내 보고는 지금 면목가정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니 너무 못생겨서 이때 임은 이제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를 사랑할 소냐? 사랑하지 않을 거다. 스스로 자책 스스로 참견하니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책 한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누구를 원망하랴. 자신에 대한 자책. 나를 원망해 누구를 원망하겠느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풀이를 좀 보면 늙고 외로운 신세에 대한 자탄, 스스로 탄식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335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이가 곧 피고 날 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남편이 나가 있는 거야. 백마 근편으로 어디에 머무는고 남편이 머무는 거야.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냐 더욱 알리야. 서리법이죠. 볼까요? 3355라는 말은 335 짝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남편이 이제 장안 이협 경박자라 그랬잖아. 건달이라 그랬어. 이제 술 마시고 어울려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짝을 지어서 그들이 패거리겠지. 짝을 지어서 야유원 기생집이야. 술집 가가지고 새 사람이 왔어. 뉴페이스 새로운 기생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제 기생 정보하러 가는 거지. 야 친구들끼리 야 어느 집에 누가 왔다더라. 그래? 얼굴 좀 이쁘네. 그래?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야 날 잡아 가자. 이러는 하니 얼마나 아내가 보기에는 좀 아유 그렇겠어요. 남편 참 철이 없죠. 응? 백마 금편 흰말 금편장 좋은 말과 좋은 채찍 이제 호사스럽게 이제 옷 차려입고 미화법 좀 이제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죠. 원근을 모른다. 원근 멀고 가까운 것을 모른다. 그래서 남편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로써 이거는 보통 이제 남편이 그런 소문이 들려 기생집에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 그러면 이제 요즘 같으면은 가볼 거 아니야. 나서가지고. 근데 옛날같이 조선시대에는 어디 양반집 아녀자가 어디 남편 집에 찾아가서 막 여보 어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수가 있어. 그러다 끈이 나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끓이고 있는 거야. 어디 감겨? 이 망할 자식이 어디 감겨? 열받아 진짜. 어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알겠죠? 다시 이제 본문 봅시다. 패거리 짝을 지어서 야유원 화자가 싫어하는 장소야 지금. 기생집에 새로운 기생이 왔단 말이냐. 응? 왔단 말이냐. 그래서 이거는 추측이야 어디까지나. 그 집에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에 대한 추측이야. 기생, 그럴 것 같은데? 거의 100% 가까운 추측이 되는 거지. 기생이 간단 말이야? 새로운 기생 보러 안 오나? 어디 가 있는겨? 잘 차려입고. 그래서 꽃 피고 날 저물지. 꽃이 피고 날이 저문다. 근데 이제 뭐 계속 나가 있는 거요. 정처 없이 나가 있어. 정한 곳 없이 집에 안 들어와. 집에 안 들어온다. 잘 차려입고 어디 머무십니까?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모르니 남편의 소식이야 더욱 내가 알겠습니까? 모른다. 이 서리법이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모른다. 해서 소식도 모르고 어디 들어오지도 않고 한 남편에 대한 원망을 여러분 해주세요. 원망 체크. 아내가 남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조선 후기의 평민가사 같은 경우는 가능할지 몰라도 조선 전기에 가부장적 가치관이 그 시퍼렇던 조선 전기의 양반 아녀자가 남편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표현했다. 대단한 사건인 거죠.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제 화가 났다는 거지. 속상했다는 거지. 그만큼 속상했다는 거지. 어지간하면 원망 표현 안 할 텐데 진짜 너무했나 보지. 그러니까 원망을 표현했겠지. 그 다음 봅시다. 인연을 끝이신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으려면 12대의 김도길샤 30날 지리하다. 옥창에 심근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곳. 겨울밤 차고 찬제 자취는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제 부장비는 무수일고 삼춘 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울제 긴 한숨 디난 눈물 속절없이 햇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볼까요? 끝이 없인들 끊어졌다 한들 생각이야. 이 생각은 그리운 생각, 보고 싶은 생각이야. 말으려면 말 것이지. 12대
지금은 하루가 24시간이지만 옛날에는 2시간을 1시간으로 묶어서 12시간으로 했어요. 하루 온종이라는 뜻이죠. 김도길자, 길기도 길구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지리하다, 지루하다. 옥창, 옥창살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거처하는 방이다라는 것을,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심간, 심은 피어진 곳, 피었다가 졌는가. 즉,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고 지고라는 것은 그만큼 1년이 지나갔다는 거니까 몇 년이나 흘렀는가. 그럼 몇 년 동안 계속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남편이. 너무했지. 구잔비, 구준비, 구준비, 자취의 눈, 자국눈, 조금 내린 눈입니다. 섞어 치고, 섞어 내리고, 안 좋은 현실이죠. 삼춘, 화류, 버드나무, 경물, 경물, 사물의 모습이거든요. 봄 풍경, 봄이 왔어. 봄 풍경이 시름 없다, 흥겨움이 없다, 관심이 없다. 실솔은 귀뚜라미고요. 상에 운다. 귀뚜라미는 이제 그 객관적 상가물이 되는 거지. 화자의 심정을 대신 얘기해주는. 디난, 떨어지는 눈물, 디난, 떨어지는. 햄, 생각, 고민, 많다, 많다 되겠습니다. 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많다는 말도 썼었어. 그 다음 볼까요? 본문 볼까요? 인연을 끝쳤신들 생각이 없었소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하도 남편이 안 오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라고 말은 그렇게 한다 하여도 진짜 속 생각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도 남편이 원망스러우니까 인연을 끊었다고 해도 속 생각은 그렇지는 않다. 즉 그리움이라는 거야. 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얼굴을 못 보지 안 오니까 그랬기나 말으려면 얼굴 못 보면 그랬기나 말지. 얼굴을 안 보이는데 자꾸 그립기나 하네? 계속 그리움이 있는 거야. 얼굴 보면 그립기나 말이면 그립지나 않으면 생각이 안 날 텐데 얼굴 못 보는 상황에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오지는 않고 그러니 더 그리움이 절실해지는 거지. 12대 김도길샤 하루 온종일 남편이 안 들어와. 길지. 한 달 내내 혼자 있으려니까 참 지루하지. 옥창에 심은 매화, 창문 바깥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가 졌느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이 안 들어왔어. 겨울밤 차고찬제, 겨울밤, 응? 겨울은 밤이 길죠. 더군다나 춥잖아요. 근데 눈달이 내립니다. 그럼 얼마나 더 쓸쓸함이 더. 그래서 화자의 이런 객상인데 객관적 상관물인데요. 외로움의 심화. 안 그래도 지금 외로워 죽겠는데 겨울날에 추운데 눈까지 내려 화자가 더 슬프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구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은 낮이 길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니까 밤이 긴 날이나 여름날이나 계속 1년 내내 계속 이제 외롭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름날 길고 긴데 외로워 죽겠는데 비까지 내려봐요. 비 내리면 쓸쓸함이 더 심화되잖아. 좀 우울해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삼춘 화류 호시절에 꽃이 피고 봄이 돼서 꽃이 피는데 참 좋은 시절인데 놀기 참 좋은 시절인데 꽃 구경하기 참 좋은 시절인데 서로 커플 돼가지고 손잡고 나가서 꽃 구경하기 참 좋은 시절인데 나는 지금 혼자 있어서 풍경이 참 아름다운 풍경인데 나 혼자 있으니 볼맛이 안 나는 거야. 혼자 있어서 풍경을 볼 기분이 안 난다. 혼자 뭔 재미로 놀아?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 꽃이 아름다우면 뭐해? 나 혼자인데 님이랑 같이 있어야 재밌게 즐기지. 나 혼자 뭔 재미로 꽃을 봐? 혼자 뭔 재미로 맛있는 걸 먹어? 맛도 없지. 재미도 없고. 이 소리입니다, 지금.
가을 달 방에 들고 가을에 달빛이 방에 비칩니다. 실솔 귀뚜라미 거든요. 요것도 울어요. 슬픔인 거죠. 그래서 얘는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이 되겠습니다. 슬픈 감정. 긴 한숨, 근심 때문에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어쩔 수 없이 생각만 많습니다. 님에 대한 그리움만 많습니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습니다. 죽지도 못해요. 죽었으면 잡혔겠는데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살은 못하지. 자살하면 안 되니까. 죽지도 못하고, 그립기는 하고, 외롭기는 하고, 환장하겠네. 이런 그런 상황이죠, 지금. 여기 보면, 계절 변화에 따른 임에 대한 그리움이 포인트가 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도로여 풀처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라놓고 녹기금 빚기 않아. 병년화 한곡절을 시름조차 섞어 타니. 소샹야우의 뱃소리가 섰떠난다.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운이 난다. 옥수의 탄환수단 옛소리 있다마난. 부용장 정막하니 네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야 굽이굽이 끊쳐서라. 서러움입니다. 서러움. 볼까요? 도로여라는 말은 돌이켜, 풀처해니, 풀어 헤아리니,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니, 돌려놓고, 녹기금, 이거는 이제 검은고예요. 검은고, 빚기, 비스듬히, 병년화, 곡조죠. 시름조차, 그러니까 근심을 얹어.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상황이 정서가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래 부르면서 이제 근심을 같이 섞어가지고 노래 부르니까 더 그 곡조가 더 슬프겠지. 안 그래도 슬픈 곡조인데. 소상야우. 소상강의 밤비에라는 소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상강 밤비가 대나무 숲에 내리는 경치인데 처량하고 구슬픈 정령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섰도난 섞여 도는 듯. 화표 천년에 화표주 위에서 천년 만에 화표주가 망주석인데 묘 앞에 세우는 건데 묘니까 좀 쓸쓸하잖아. 그래서 정령위라는 고사에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영허산에 가서 도를 배운 뒤 학이 되어 천년 만에 돌아와 화표지 않았다고 합니다. 별난학이 울고 있는 듯 울고 있어요. 울음이에요. 울음. 옥수 여자의 손이 옥수죠. 섬섬옥수의 준말입니다. 탄환수단 수법 솜씨 옛소리가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양으로 많이 배우는 건데 나이 뒤늦게 나이 좀 늙어서도 고목으로 타니까 옛날에 솜씨가 있다. 솜씨가 아직 안 죽었다. 있다마는 부용장 여기 수동은 휘장 간장이 구곡되어 구곡간장이라는 말인데 마음이 몹시 괴로워요. 막 간과 장이 막 꾸불꾸불 끊쳐진 거예요. 막 꾸불꾸불.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지. 속이 쓰린 거야 지금. 끊어졌구나. 이제 되게 서러움을 지금 보여주는. 간장이 끊어졌다. 간장, 부곡 이건 다 이제 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서러움. 네, 본문 볼까요? 도로여 풀처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그래서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지내서 계속 이제 서럽고 우울하고 그립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으면 계속 눈물만 흘리고 막 그럴 것 같으니까 기분 전환 좀 해야 되겠다.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청등을 돌려놓고 등을 켜놓고 녹기금 검은고를 안아서 곡조를 타는 거야. 시름을 섞어가지고 타니 소샹야우의 뱃소리가 섞여 도는데 굉장히 슬프다 분위기가.
화표 치는 벼락이 우는 것 같다. 역시 슬프다. 얘 수단이, 얘 솜씨가 있지만은 적막하니, 즉 이 곡조를 들어줄 남편이 없어서 슬프다. 더 슬프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누구 귀에 들리겠느냐? 서리법 되는 거예요. 귀를 들릴 사람이 없다. 그러니 서럽다. 그러니 간과 장이 쓸개가 뒤틀릴 정도로 끊을 정도로 서럽다. 라는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그래서 검은고에 빗대어서 님이 없는 화자의 외로움과 한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꿈이 이제 그 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건데요. 보통 꿈 많이 나오죠. 관절벽도 나오고. 그런데 방해물이 있어요. 바람에 떨어진 이파리 소리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잠을 자려면 조용해야 되는데 바람 소리에 이파리 떨어지고 짐승이 막 우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잘 잘 수 없으니까 꿈도 못 꾸는 거지. 그럼 님을 못 만나겠지. 그러니까 지는잎과 짐승이 방해물, 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는 거야. 무슨 일 원수로서 느껴보면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에는 원수가 되는 거야. 잠을 깨우느냐? 이거는 이제 의문형이 되는 거고. 단어풀이 안 해도 바로 될 수 있겠죠? 천상의 견우직녀하고 이제 고사 인용하는 거거든. 설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자의 처지와 대조가 돼. 처지와 대조가 돼. 왜냐하면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어. 역시 은하수도 방해물이야. 견우직녀에게. 막혀있지만 7월 칠성날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기치 아니하거든. 만난다. 그래서 그날 꼭 비가 많이 오잖아. 그런데 우리 님 남편은 집을 나간 다음에 무슨 약수가 이것도 이제 방해물. 약수가 이제 약한 물이라 그래가지고 부력이 약해서 배를 못 띄워. 배나 가라앉아. 깃털도 못 띄워. 다 가라앉아. 수영 칠 수가 없어. 가라앉아. 그러니까 전쟁상에 강인 거야. 그래서 그런 약수가 가렸는지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끝쳤느냐. 왜 이렇게 아무런 얘기가 없냐. 죽었냐 살았냐 알 수가 없다. 난간에 비겨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그래서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 거지. 집 바깥에 난간에 딱 기대어 서가지고 우리 님이 언제 오나 저기 있나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초로는 맺혀있고 풀에 이슬은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이슬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이제 있는 거지. 중림 푸른 곳에 대나무숲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니까 새소리가 이제 감정이입에 객관적 상관물 되겠죠?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참 수없다 하려니와 참 많겠지만은 방명한 불쌍한 운명인 홍한은 이제 붉은 얼굴이라 그래가지고 예쁜 사람이거든. 화자를 말해. 불쌍한 운명인 나야. 불쌍한 운명 가진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느냐. 내가 제일 슬퍼. 내가 제일 서러워. 라는 얘기로 화자의 서러움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구절인데요.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이님 탓으로 활동하여라. 살지 죽을지 참 걱정이 된다. 고민이 된다.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걱정이 된다.
해가지고 님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너 때문이야. 어이 네가 안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너 없이 혼자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지금 미치겠다. 빨리 와라 이 망할 놈아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다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절 풀이 보면요. 한탄 되겠고, 철아리는 철아리 꿈에서나 짐승은 짐승, 이것은 벌레예요. 방 안에 있는 벌레들. 원수로서 원수가 저기에 깨우는구나. 깨어난다. 그래서 이제 의문형인데 깨우는구나. 깨우느냐? 라고 보니까 이제 의문형인데 서리법, 그러니까 감탄형인데 의문형. 서리법 되고, 깨우느냐? 깨어난다? 깨우느냐?로 보는 게 맞겠죠? 영탄법도 되겠네. 의문형도 되고, 영탄법도 되고. 1년 1도. 실기치 아니하거든. 약수. 장애물 되는 거죠? 가렵간데, 비겨서서, 고대, 설다, 서럽다. 박명한 홍한, 박복한 젊은 여자, 이제 불쌍한 젊은 여자, 화자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날 같아니, 나와 같은 사람, 지, 까닭에, 살똥말똥하여라, 살뜰말뜻하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한설은 이제 좀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핵심 정리만 보겠습니다. 내방가사, 규방가사, 이거는 그, 아녀자가 쓴 사람이란 작자라는 소리예요. 서정가사 정서를 드러냈죠.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고요. 3, 4조의 사음보라는 것은 기본적이고, 운문체, 율쪽에 있으니까 운문체고, 가사니까 가사체겠죠? 사단 구성 되겠습니다. 부분에 이제 뭐 서사, 문사, 결사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기선제라고도 하죠. 다음에 내용을 보면, 봉건적인 남존적인 사상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인고의 삶을 살았던 부녀자들의 애달픈 심정이다. 서러운 심정을 노래했습니다. 원부사,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다. 그래서 봉건제도 하에서 부녀자의 서러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초의 여류가사, 여성이 주로 썼던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구 연구라든가 설명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제 읽어보실 테고요. 구절이 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해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꺼졌는데, 여기서 이제 교원과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 나왔네.